대통령의 이 국민 통합 정치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항상 이런 그 여야를 어울러서 같이 입법도 하고 그 중요한 정책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 결단을 해나가는데 사실은 총리께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대한 결단을 보좌하라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국회 동의 인사를 헌법에 만든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단순히 임명하는 장관들이 하기 어려워요. 국회 동의라고 하는 국민적 신임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중대한 국정운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보좌하는 그런 자리가 총리입니다. 이 역할을 좀 숙고하셔서 이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국정기조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PPT 한번 보시죠. 우리 지지율 관련된 거 뭐 우리 총리님이 하도 많이 보셔갖고 좀 지금 대통령 지지도 뭐 신뢰도 이거가 낮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 제가 좀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신뢰도 3.9보다 더 낮아요. 2.8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거는 저게 이제 시사인이라는 잡지 언론사에서 한 조사인데 이거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점 만점, 대통령 신뢰도 10점 만점 중에 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랍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것보다도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면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태가 됩니다. 국정불능의 상태가 돼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게 우리가 비유로 따지면 모래주머니 차고 지금 마라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총리께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고민,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에 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 제안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국정기조 일대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원인부터 봐야 돼요. 이 원인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국정운영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48%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100%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왜 헌법이 그렇게 해놨죠? 48%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왜 100%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을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지율 48% 잊어버리고 100%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라. 모두를 위한 국정운영을 해라.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 보세요. 자, 인사를 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맨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승자 독식 인사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우리 김문수 장관, 이진숙 위원장, 김영석 관장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겠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그 야당하고 싸우자고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으면 국정운영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대결적, 편향적, 전투적 인사.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제청하실 때 총리께서 제청을 하셨습니까? 네, 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추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러한 것은 이 두 분이 같은 당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추천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수사감사에서도 승자 독식이에요. 야당하고 상대편은 아주 가혹하게 우리 편은 그냥 넘어가고 인사나 수사감사에서 이렇게 승자 독식으로 가면 국민통합 못합니다. 국민통합 정부로 가야 됩니다. 링컨 루즈벨트만이 아니고 독일의 전 후보였던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모두가 다 자기하고 상대 진영 손잡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지난 200년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단독 독임, 분열 이런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IMF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DJP 연합, 정적이 손잡아서 만든 겁니다. 자, 4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PPT 한번 올려보시죠. 먼저 첫 단추는 국무총리를 국민통합형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글쎄요, 대통령께서 당분간 좀 국정을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총리가 중요하겠죠. 예. 다음 총리에 대해서 이걸 꼭 대통령한테 한번 제안을 좀 하십시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본 거고 다 시도해본 거.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이번에 한번 임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래 국무총리라는 헌법적인 의미가 국회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즉 국회와 함께 국정 운영을 협의하라고 만든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 사후 동의하지 말고 이왕 동의 받는 거 사전에 한번 누구를 하면 좋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그 야당 대표,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일방적인 걸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당의 대표들하고 또 같이 해서 한번 합의되는 안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국회 추천 국무총리가 되면 저는 첫 단추는 해결될 거다. 두 번째로 이게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이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해서 국민 참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참여해서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저는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체 회의에 대통령 한 분만 있습니다. 이 헌법상의 기구인데 여기에 여야 대표를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위원으로 좀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 총리 중에서도 여야를 망라해서 초당적인 외교안보 체제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이거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서 미래 전략부를 신설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독임제 집행부서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미래 전략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그리고 민간에 있는 다양한 미래 전략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미래 전략 위원회로 우리 대전환을 대비하는 그런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요 4가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께 말씀하셔서 좀 진도가 나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국회 추천 국무총리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